오늘의 핵심 뉴스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다롄 데이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데이트 중에 목격이 됐습니다.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박사님,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순치의 관계, 이 브로맨스가 폭발하는데 이 브로맨스에는 어떤 의중이 깔려 있을까요? 예,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차이나 패싱이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빠졌다. 이래서 중국이 불쌍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중국과 북한은 하나고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한 거죠. 원래 순망치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술이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아프다. 바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바로 순망치안의 관계고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속담이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북한은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입니다. 건국 이후에 덩소평 그 전임자인 마오쩌둥의 친아들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구한 나라가 북한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은혜의 국가입니다. 결코 헤어질 리가 없죠. 우리가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40일 만에 또 대련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련, 중국어로는 따리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참 역사적으로 유서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이곳은 러일 전쟁 때 1905년에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지면서 일본이 뺏었습니다. 그로부터 일본이 이 만주 괴뢰국을 만들 때 가장 그 핵심국 대동아 공영권으로 가는 핵심 전진 기지였어요. 남만주 철도가 바로 여기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우리 안중근 열사가 순국한 곳도 바로 옆인 리순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만큼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곳인데 더더군다나 중국이 여기에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을 지금 진수식을 합니다. 바로 항공모함을 바다 위에 띄워놓고 중국과 이 김정은과 시진핑이 여기서 만나서 동맹을 과시하면서 가장 노리는 것은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지금 평양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같으면 이미 일정이 발표가 되는데 아직 일정도 발표하지 못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고 있다. 이것은 북미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당초 예상보다는 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삐걱삐걱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따리엔 데이터가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중국 품에 안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북중 혈맹의 시사로 보이는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순간적인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이래서 모든 것이 판문점 선언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낙관론에서 조금 정신을 들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는 중국이 관련이 되어 있고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 그라는 점에서 현실은 현실대로 인식을 하고 한반도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목리입니다. 자, 목리라는 단어, 이 심술궂게 트집을 잡거나 욕심을 부리는 행동이나 성격을 뜻하는데, 자, 박사님, 트럼프 목리 어떤 내용일까요?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이것을 미국은 탈퇴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십수년을 고생해서 만든 이란 핵 협정이거든요. 이란은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고 그 대신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 2015년에 만들어졌죠.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저 만든 합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아하. 또 15년이 지나면 이란이 자동적으로 우라늄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 이래서 예. 협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겠다는 근데 여기에 이란이 일단 거부를 하는 바람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방 철수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탈퇴하면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네. 전망이었는데 여기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의 목리, 트럼프의 목리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아하. 미국이 탈퇴해도 우리는 탈퇴하지 않겠다. 무엇을 보느냐? 바로 프랑스, 독일, 영국과의 협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제 제재를 미국이 해제한다 하더라도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도와준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180일간, 최장 180일간 유예 기간을 또 네. 줬어요. 그래서 폭탄이 잠재해 있다. 물론 180일 후에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아하.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파기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 당장에 터질 것으로 생각했던 국제 유가의 대폭발, 유가의 폭등 현상은 일단 막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WTI 유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지켜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을 향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네. 완전한 핵폐기, 이른바 CBIT를 하지 않으면 네. 북한과의 쉽사리 협상에 응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해요. 아무튼 최대의 변수가 지금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 협상에 이란마저 탈퇴할 경우에 군사적 공격을 가하고 그렇게 되면 중동에 대전쟁이 온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180일 연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6월 위기설입니다. 뭐 해마다 달마다 위기설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6월 위기설입니다. 강달러,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가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데 박사님,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아르헨티나가 하루에 금리를 3차례 올리는 정말 진기록, 기네스북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리를 왜 올리냐?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이 세 나라가 세계의 문제합니다. 이 세 나라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통화 가치는 왜 떨어질까? 여기 세계 전문가들 의견은 한마디로 긴축발작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6월 달에 또 한 번 금리를 올린다. 6월 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태가 참으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신흥국에 나가 있던 미국 자금, 국제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그 D-Day가 6월 미국 FOMC 하는 날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러한 사태로 해서 국제 유가도 오늘 하루는 떨어졌지만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여전히 폭발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결국 그동안 우려했던 경제학에서 말하는 테이퍼 텐트럼 현상, 긴축발작 현상이 6월 달에는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대형 IB 은행인 JP모간에서는 국채금리 3%라고 벌벌 떠는데 착각하지 말라. 곧 4%, 5% 시대가 온다라는 네. 그런 경고문도 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우리나라 더 이상 신흥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선진국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그 환율은 오히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6월 위기설에 한국이 그 핵폭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계 경제가 서로 연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에 지금 주식 펀드, 채권 펀드 산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간접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 불효턴턴 잘 나갈 때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6월 위기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금감원 독립운동입니다. 자,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독립성 강화를 외쳤습니다. 자, 말 그대로 독립운동인데 박사님, 이 독립운동가의 첫 작품 삼성증권의 징계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금감원을 상대로 어저께도 강력한 공격을 했죠. 예. 삼성 바이오로지스 삼바 왜 발표했느냐? 금감원을 상대로 한판 붙겠다 이러는데 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금융감독원을 통틀어서 이렇게 붙겠다라는 민간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금융감독원이 핫바지가 되어 있답니다. 핫바지도 아니죠. 완전 물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스스로 많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가 됐습니다. 특히 특혜 채용 비리에 금감원 직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네.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위상을 살리면서 이른바 관치금융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매우 약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말을 잘 안 들어요. 금융감독원은 지금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기구도 아니고 네. 그냥 은행들이 합쳐서 만들어놓은 출자기관일 뿐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거부하면 끝납니다. 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지금 사기가 땅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제 윤석헌 신임 감독원장이 이제 우리의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되겠다. 예. 바로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취임사를 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부터 타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정책이 헛갈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금융감독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잠자는 국회입니다. 자,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국회의원의 어버이는 국민인데 어버이날에 국회는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건데요. 박사님,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좀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 다시 합의를 본다. 이 점인데. 어제 예. SBS를 포함한 전국의 언론들이 어제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다. 오후 2시까지 협상되지 않으면 끝난다라고 보도했어요. 전국 네. 언론들이. 그러면 어제 오후 2시가 지났으면 이미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이 국회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직도 지금 타협을 못하고 3월 달 본회의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거의 2년 반 이상 지금 식물국회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당도 야당도 특정인을 욕할 수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명분은 이 김성태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 명분은 왜 드루킹 특검, 김경수 특검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여당이 왜 추경을 받아주지 않나. 서로 지금 싸움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서로가 똑같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예 우리도 미국처럼 이 국회를 상설화시키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 또 유럽처럼 국회의원들 월급을 최저임금만 주는 네. 국회의원들 급여가 너무 많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양측은 양측대로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만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6월 위기설에다가 또 여러 가지 남북 협상, 국제 무슨 안보 위기 이런 것이 지금 대변환점을 맞고 있는데 우리 국회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달리엔 데이트, 트럼프 목리, 6월 위기설, 금감원 독립운동, 그리고 잠자는 국회까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